사람들은 흔히 개인의 선택은 자기 운명을 좌우지하지만 일꾼의 선택은 그가 맡은 단위의 흥망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단위가 흥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꾼들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다면 오늘날 시대가 부르는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기는 자강도 중강군. 압록강 이천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고장 이름도 중강이라고 불리우는 자강도 중강군은 우리나라의 서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외진 산골군입니다. 읍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면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인 중강군 목재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이 목재가공 공장은 위생조와 얼음과자 속심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하루에 얼음과자 속심과 위생조를 수십만 개 생산하는데 이 과정에 톱밥이 300k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틀이면 600kg, 사흘이면 900kg, 나흘이면 한 톤 200kg, 한 달이면 굉장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톱밥 진짜 이거 남 문제입니다. 처리가 이거. 이거 해마다 쏘겨낸티디 어디다 갖다 버릴 데도 없디. 운수기제 돼가지고 노력돼가지고 이거 톱밥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남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데고 훈한 이 톱밥을 버리는 것은 우린 웅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곳이 바로 공장 자체의 힘으로 꾸려놓은 야외 보솥 재배장입니다. 눈불이 아득히 펼쳐진 야외 보솥 재배장에서 보솥을 생산하는 모습은 장관입니다. 마치 보솥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여기 야외 보솥 재배장에서 생산하는 보솥은 한 해에 100여 톤이라고 합니다. 이 보솥이 곰종보솥입니다. 우리는 이 기지를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톱밥 부사모를 가지고 생산합니다. 우리는 한 해에 이 기지를 60만 개 정도 생산하는데 여기에 쭉 차려놓은 곳이 35만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군들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쭉 이 35만 개에서 이 곰종보솥을 한 해에 120톤 내지 130톤 정도 생산하는데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솥이 제일 잘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루에 평균 10톤 정도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질과 이 충실한 보솥을 수확하고 재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배인 동지의 많은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곳 종업원들의 말에 의하면 리봉용 지배인 동지는 일을 하다가도 톱밥 무지를 보게 되면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곤 했다고 합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키우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데 부산물이라고 해서 쓸모없다고 해서 버리면 그것은 죄되는 행위라고 늘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였기에 리봉용 지배인 동지는 버림받는 톱밥으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생산할 수 없겠는가 사색과 사색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끝에 그는 우리나라를 보솥의 나라로 만들 때에 한 경야는 본스님의 말씀을 받아 안고 그때 톱밥으로 보솥 기지를 만들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톱밥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보솥은 많이 나왔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보솥이라고 생각하면 강낭성치로 하는 걸 위주로 생각하는데 우리 특징은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톱밥 부산물을 하다 나니까 이 다른 데 가봐야 이런 거를 하는 기질을 만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제 이거
강릉 성취라든은 네모나게 브로콜리를 빚어서 다 다른 공장에 가면 생산하지만 우리는 이거 톱밥을 하다 나니까 그렇게 할래도 또 이 말하자면 형태를 잡기 힘들고 그래서 이거 오염도 막고 형태도 잡으려고 생각하니까 오랜 이거 우리 종업원들 또 이 관리꾼들 또 기술일꾼들 또 컴퓨터도 좀 이거 과학기술 보급실에 가서 청취도 좀 해보고 근 2년 동안 고심하며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던 끝에 리봉용 지배인 동지는 톱밥으로 보석 기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보석 기지를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토대도 그쯤이 갖춰 놓았습니다. 기지를 이거 많이 생산해 놨는데 이 생산해 놓고 보니까 이거 어쨌든 이 버섯 기지를 놔야 될 땅이 있어야 된다 싶어요. 일꾼들 자체가 자 군에다 제기해서 이거 땅을 풀어보자. 이렇게 제기한 건 우리 집의 동지는 아니다. 우리가 자체로 풀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집의 동지가 쭉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이거 돌아봤습니다. 그때 상황에는 사태밥을 해서 돌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 땅에 다 이거 드러나서 이 농사라고 지지도 못할 산이 됐는데 이걸 개간하자 이거다. 이 땅이면은 우리가 이거 60만 개 넣고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종업원 50명 노력이라 하기는 작습니다. 실진 작은데 이 노력 가지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을 했습니다. 하자고 결심한 사람한테는 뭐 해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보석 공장들을 돌아보면서 실내에서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내에서 하면은 공기, 습도, 온도 다 이런 걸 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검정버섯은 기지를 생산해서 이 밭에다 펴놓고 물을 주면은 품도 적게 들고 노력도 적게 듭니다. 이 검정버섯은 약 효능도 높습니다. 항암 작용도 하고 피를 맑게 하고 고혈압을 방지합니다. 공장에서는 이 검정버섯을 4월부터 10월까지 생산하고 11월부터 다음해 봄까지는 온실에서 저온성 중강 느타리 버섯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를 놓고 공장 종업원들은 쓸모없던 톱밥이 이렇게 보석 풍작을 안아올 수 있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톱밥이 나오는 단위는 그 어디나 있습니다. 그 어느 단위나 할 것 없이 많은 경우 톱밥을 버리는 것이 응당한 일로 대수롭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보다시피 성과의 여부는 당정책을 대하는 일꾼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당정책으로 무장한 일꾼에게는 뚫지 못할 난관이란 없었습니다. 담벽에서도 열린 문을 찾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샘솟는 법입니다. 누구나 당정책을 사활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사색하고 탐구할 때 기발한 착상이 나오고 방도도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이 공장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생산하는 버섯은 공장 종업원들은 물론 국내 인민들에게도 공급되고 그래도 버섯이 남아 그것으로 본 수입으로 국내 살림살이에 큰 보탬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기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야 얼음과자 석심과 위생조뿐이기 때문에 공장은 국내 인민들 속에서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고 별로 눈에 띄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일꾼의 역할에 의해서 오늘 목재가공 공장은 군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장, 반드시 있어야 할 법의 공장으로 됐습니다. 누구나 공장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버리던 톱밥도 자기 집 재산처럼 귀중히 여길 때 오늘 이 성과를 안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재 공장에 펼쳐진 버섯 풍경. 이것은 결코 단순히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정책의 진수를 심장에 새기고 그것을 끝까지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애쓰는 일꾼. 비록 곤모양은 수수해도 나라에 보탬을 주기 위해 애쓰는 일꾼이 있는 곳에는 이처럼 혁신이 창조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북변 동해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청진중앙동물원 사료보장수산사업소입니다. 이곳 사업소를 돌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적을 내는 사업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다 하는 힘있는 사업소라고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청진중앙동물원 사료보장수산사업소가 처음 조직된 것은 2011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사업소 연역 소개실에는 그때 당시 사업소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고작 해소 36마력 고깃배 3척과 자그마한 단층짜리 건물 하나, 그리고 종업원도 60명 되나마나 했다고 합니다. 새로 조직된 사업소이다 보니 말이 수산사업소이지 빈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업소의 첫 지배인으로 김성원 동지가 임명받았습니다. 한 개 단위를 책임진 일꾼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 사업소가 영영 일도서지 못한다. 이 말은 사업소를 돌아보고 그가 처음으로 떠올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사업소가 조직됐을 때 정말 한심했습니다. 고깃배도 변변한 게 없었고 오구자재도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이런 실태를 놓고 우리 지배노지는 정말 머리를 정말 짜고 또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배노지가. 정말 오늘 이렇게 그 성과가 정말 이룩된 이 시점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우리 지배노지 선택과 결심이 얼마나 어라는가 하는 것을 정말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인민보건 제도 시간입니다. 이른 새벽이면 사업소 구내를 돌아보는 것이 이제는 김성 지배인 동지의 하나의 굳어진 일과라고 합니다. 그는 매일 이 구호를 보며 마음을 가다듬곤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길을 가다가 우리 어르공들이 논쟁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보니까 붉은 대게를 잡는 방법을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대게라고 이야기할 때는 400마력 이상 전용 배로만 2000m 수심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된 게 많았습니다. 우리 어르공들이 정신력을 발동시킨다면 그 무엇도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끝내 1000m, 2000m 수심에서 붉은 대게를 잡는 것을 끝내 성공을 하였습니다. 대학 졸업생도 아니고 어르공들의 능력으로서 상상도 못하는 기성 공식을 완전히 타파했습니다. 그때 김성원 지배인 동지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시킬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사업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까지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았고 무엇이 있으면 고깃배와 오구 현대화에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꽉 차 있은 것은 인민을 위해 멸사복마는 것을 혁명적 당풍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사업소가 조직되었을 때 사업소는 모든 것이 부서가 다 나가니까 종업원들이 안착된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진심을 바쳐야 종업원들이 마음속에 문을 열 수 있다고 지배인 동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배인동지는 정업원들을 한 집안 식솔처럼 생각하면서 어르공들을 위해서 자기 언덕을 다 바쳐 일했습니다. 지난해 제가 다리를 다쳤었다. 그래서 처음에 다리 다칠 때는 진짜 앞이 캄캄했고 난감한 생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지배인동지가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와서 사람이 정신력이 기본이라는 거, 그만한 난간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물러서겠는가? 조직가 집단이 힘이 있고 그 힘이 그대로 뼈가 되고 동지들이 사랑에 피아살이 돼서 우리 함께 일어서자는 거, 꼭 걸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신심을 주었습니다. 진짜 사업사리 일꾼들과 작업반 성원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찾아서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런 고마운 조직가 집단,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사업사니 일꾼들이 그런 진정에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고 하던 제가 5달 만에는 대질로 활보하게 됐고 오늘날은 사업소에서 자기 맡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배인동지는 자기 정보원들을 위해서 친혈육처럼 친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다보 살림하는 세대들이랑 집이 작아서 마음 쓰는 세대들이랑 정업원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서 해결해주고, 그리고 정업원들이 이 땔감, 식량, 부식물을 비롯한 이런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가 무엇이 풍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성원 지배인 동지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 본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종업원들을 자기 친자식처럼 돌봐주고 그들에게 진정을 바치고 애정을 기울였습니다. 종업원들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 이것은 거대한 힘을 낳았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 자기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의사들과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업소를 위해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친 종업원도 있었고 고깃배들을 자체로 만들어내는 성과도 이룩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조선소도 아닌 그것도 자그마한 사업소에서 이렇게 자체로 100마력 이상의 고깃배를 한 척이 아니라 단번에 4척을, 그것도 10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만들어냈다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 창조의 근본 열쇠는 대중의 심장 속에 있었습니다. 이곳 종업원들은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끝끝내는 4척의 배를 10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어내는 성과를 거두었고 연이어 3척의 고깃배도 무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사업소는 36마력 고깃배 3척으로부터 가공 모선과 자체로 건조한 100마력 고깃배 10여 척을 가진 물질 기술적 토대를 꾸준히 갖춘 사업소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현실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꾼이 흘린 땀방울의 무게만큼 사업소가 전진하고 일꾼이 자기 종업원들을 위해 바친 노력만큼 사업소가 피약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사업소가 새로 일도 세운 종합청사입니다. 사실 이 건물을 일도 세울 때 논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에 2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을 위한 새 청사를 지자고할 때 일부 사람들은 지금 있는 청사도 괜찮은데 무슨 건물을 또 짓겠는가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배인동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종업원들이 있어야 사업소도 있고 또 어르공들의 생활이 안착되어야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배인동지는 우리 사무청사보다 먼저 어르공들을 위한 종합청사를 먼저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 종합청사에는 매 작업반별로 식당들과 휴게실을 비롯해서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들이 끝전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식당들에는 식탁과 걸상이 아니라 바닥에 온도를 놓아
날바다에서 일하는 어르공들이 자기 집에서처럼 뜨끈한 방에서 마음 편안히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휴게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탁에도 사업소에서 생산한 고기와 알, 그리고 어르공들이 잡아온 특색 있는 물고기들이 오르곤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곳 사업소에서 꾸려놓은 문화선전실입니다. 이곳 종업원들은 이 선전실을 단순히 회의나 하는 모임 장소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 앞에서 자기의 사업을 총아짓는 중요한 교양 거점으로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을 나서면 종업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달라지고 사업에서 배가의 실적을 올리곤 한다고 합니다. 이곳 사업소를 돌아본 사람들은 웃곤한다고 합니다. 10여 척의 고깃배를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수산사업소가 50척의 고깃배가 잡는 물고기의 양과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여기서 오는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우리 사업소에는 명태, 성어, 낙지, 꽁치를 비롯해서 물고기에 잡이에 예정되는 모든 각종 어구들이 앞으로 한 5년 이상 쓸 수 있게 미리 선행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배수리와 어구 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데도 있지만 이 사업소에서 이 어르공들이 장걱정이 없이 생활 조건을 빈틈없이 갖춰준 데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물고기를 잡자면 어구로부터 시작해서 연유, 어르공들이 이 부식물, 식량, 실제 이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난 기간에는 이와 같은 것을 사업소가 하지 못하고 선장들이 하다 나니 생산 계획을 많이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소가 이 모든 것을 틀어지고 오구부터 시작해서 연유, 그 다음에 이 어르공들이 부식물, 심지어는 고무장갑 이르기까지 모든 조건을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우항 조건이 유리하거나 일꾼들의 지휘 능력이 높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 오묘한 차이는 결코 조건이나 환경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의 사상 정신 상태의 반영이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책임진 단위 일꾼들의 실무 수준과 사업 능력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사실 우리 사업소가 오늘 이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우리 종업원들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꾼들이 자기 맡은 단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일떠세운다면 온 나라가 일떠서고 그만큼 조기 전진 속도가 빨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꾼의 징표는 결코 학력이나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위가 높아서 일꾼이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는 구호나 위치고 위에서 대주기를 바라는 일꾼이 아니라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가는 일꾼, 당이 바라는 문제를 앞장서 관철하는 실천가형의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